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9일날로 탄핵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틀 남았는데요.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진영, 찬영, 찬성하는 진영은 각각 표 계산에 지금 돌입했는데요. 탄핵 투표권은 국회의원 300명에게 있는데 새누리당이 현재 128석, 김용태 의원이 탈당했죠.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7석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해서 171명이 탄핵을 발의를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만 국회의장의 중립적 조항 이유 때문에 발의에서 빠졌는데요. 표결에서 민주당 출신 정의장을 포함한 172명이 탄핵에 찬성할 거라는 것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됩니다. 야당에서는 한 표도 이탈이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야당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새누리당 의원이 28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박 대통령의 직무가 이렇게 중지되는데요. 아마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날 오후에 아마 2시 이후에 해서 한 4시쯤 통과가 되면 9일날을 기점으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문제는 박 대통령의 소속 새누리당에서 과연 몇 명이 탄성을 던지느냐 하는 건데요. 새누리당은 자유투표로 하기로, 즉 당론을 정해서 전부 불참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전부 찬성을 하거나 전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 알아서 던져라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정진석 의원이 쿨한 척 하면서 입장을 정했지만은 그 배경에는 굳이 통제하려는 것보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투표장에 다 참석해서 누가 찬성했는가 누가 반대했는가를 갖다가 모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겉으로는 반대할 것처럼 겉으로는 찬성할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차라리 이렇게 탄핵에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불참함으로써 비주류만 들어가게 해서 비방만 들어가게 해서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박 대통령에게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속내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의 이 적극적인 비주류 쪽은 35표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도 그 숫자는 확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주류가 주도하는 비상시국위원회는 40명이 찬성을 하고 참석을 하고 있어서 이들 중에 35명이 찬성을 하면 207표로 이렇게 탄핵 가결이 됩니다. 근데 비주류에서는 친박계 주류나 초재선 의원 중에서도 무기명을 하게 되면 찬성할 사람이 더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선의 이철기 의원, 친박도 비박도 아니고 굳이 설명을 하자면 친박에 조금 가까울 만한 분인데요. 이 의원은 지역구의 여론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해서 찬성 투표를 하겠다고 입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5명에서 한 표가 더 늘어났죠. 자, 비주류 중진은 적어도 50명은 찬성할 거다. 그렇게 되면 222표가 됩니다. 자, 야당에서는 촛불 민심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게는 250표까지 가지 않겠는가 하면서도요. 겉으로는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들도 아무래도 가결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여권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되면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 중에는 부담이 없어서 탄핵에 반대한 쪽으로 서는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친박 측의 한 의원은 비상수기국회의 참석 멤버 중에서 10명은 탄핵 반대로 이탈했고 또 이들의 의사도 직접 확인을 했다. 아마 지금 박 대통령이나 친박 핵심들은 불이 나게 탄핵에 찬성표를 찍을 만한 의원들을 나누어서 맨투맨으로 밤낮 없이 접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주류 의원 한 명도요, 야당의 정권을 넘겨주는 찬성 투표를 과연 몇 명이나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비주류 20명 정도에 이르던 동의에 그쳐서 198표로 부결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옥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200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야권에서 뜻밖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즉 야당 중에서 탄핵에 반대할 사람들도 있을 거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문재인 전 대표 등 특정 대권 후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탄핵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오히려 탄핵안이 부결되어서 촛불 민심이 여권을 심판해버리는 구도로 가게 되면서 조기 하야를 유도하는 꼼수가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 측이 사는 게 아니라 여야가 다 같이 죽게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꼼수를 좀 쓰기를 바랍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 전체가 한마디로 물에 떠내려가는 이런 진풍경을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또 탄핵안 부결에 좋아할 것인지, 이제 탄핵안 부결이 본인의 조기 하야로 연결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주목이 되는데요.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거리의 시대가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가 사실상으로 마비되면서 여야당의 지도부들이 저는 사퇴하면서 지도부 붕괴를 겪게 되고, 몇몇 의원들이 앞장서서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면서 다수의 의원직 사퇴서가 국회의장에게 접수되는 상황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마비되어 버리고 그야말로 길거리에 대중들이, 분노한 대중들이 한마디로 거대한 어떤 촛불 집회를 이루면서 아마 집회의 양상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갈 것이다. 친박의 핵심 중에서는 그러면서 과격한 시위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살아날 방법이 있나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겠느냐? 저는 그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모 후보 측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야기가 떠돈다. 탄핵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들까지도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간이 커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세력이라면 저는 뭔 짓도 할 거라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야당에서 이탈표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탄핵은 당일날 230표 선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탄핵을 할 때 이 야3당이 오늘 이 탄핵 촉구 공동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는데, 새누리당은 자유투표를 결정했고, 이제 이 투표에서 어디에 투표했는가를 공개하면 인증샷을 이렇게 찍어와 스마트폰으로 밖에 나와서 나는 탄핵에 찬성했다 반대했다를 공개하면 국회법 위반일까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인증샷을 하자라고 육선 이석현 의원은 주도하고 있습니다. 운동을요. 국회법은 무기명 표결을 원칙으로 할 뿐이지 국회에서 투표 결과를 찬성했냐 반대했냐 공개하는 것이 위법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를 않다. 당론이나 당 지도부 권유 없이 각자 자발적으로 자기 표를 자기가 공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투표 후에 인증샷을 찍었다가
탄핵안이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 새누리당 측에서 야당의 한마디로 반대표로 부결됐다고 덮어 세울 수 있으니까 부결될 경우에만 SNS에서 이를 올리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당은 탄핵 가결 이후에 대통령이 퇴진을 해야 된다고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측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면 입법부의 손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사하고 대통령은 탄핵의 소추 대상이 됩니다. 피소추자가 되죠. 국회법은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데에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이 탄핵 의결안이 전달되는 동시에 한마디로 본인이 그만두거나 해임당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할 수 없다라는 해석도 있지만은 선출된 대통령은 따로 임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퇴임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 과정이 헌재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자진하야해라고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기 퇴진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문제를 다투게 되면 그게 지금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지금 아직도 법률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야당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재발의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럼 재발의는 가능하냐? 국회법상 9일날로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9일이 끝난 10일부터 해기를 바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탄핵안 재발의는 가능을 합니다. 해기가 바뀌게 되면 부결된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라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다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한번 부결된 탄핵안을, 딴 것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안을 전국 혼란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다시 또 재발의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되고 나면 새누리당은 다시는 탄핵안을 재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야권이 다시 발의하더라도 이제는 새누리당의 비주류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재발의해서 가는 부분보다는 거리의 대중과 대통령 간의 직접 싸움이 되고 국회는 그 권능이 거의 무너져 버리면서 문을 닫아라는 국회 해산 구호가 이렇게 커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각 당의 지도부는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안철수 등 야당의 지도자들한테 돌아가는 원성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국회 마지막으로 9일날 표결 절차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 이미 발의된 탄핵안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되고 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루가 지난 뒤부터 표결을 할 수 있고 내일 그러니까 2시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금요일날 2시부터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질질 끄게 되면 사흘 안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까지 이 표결을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가 9일까지이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탄핵을 주도하는 야당은 언제 투표를 하려고 그러냐. 자, 야당의 입장에서는 9일날 투표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만약에 불참을 해서
이 200명이 안 되면 투표 시간은 국회의장의 재량에 따라서 또 정할 수 있는데요. 정세균 의장은 의원들을 투표를 독려하면서 법정 시한 최대인 72시간까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투표가 진행이 되면서요, 계속 3일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민주당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 날 집회가 예고되어 있는데, 토요일 날 만약에 그때까지 이 찬성이냐 반대냐 투표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면 분노한 시위대가 국회를 몰려와서 어떤 일이 날지 알 수도 없겠죠. 그럼 새누리당이 시간을 끄면서 투표를 방해하는 방법은 있느냐? 국회 선진화법은 재적 의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필리버스터, 지난번에 야당 의원들이 그때 국정원 관련 법인회 이럴 때 무제한 그 토론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방해한 적이 있죠. 즉 표결 시간을 넘기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지만은 탄핵과 같은 인사 문제, 즉 사람에 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다루는 안건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2014년 11월에 황찬현 감사원장의 임명 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했지만 거부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탄핵에 대해서 궁금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이 탄핵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결정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때까지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좀 페어하게 이 탄핵으로 가는 법적인 절차에 임해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탄핵안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저는 의원직을 사퇴해서 국회를 해산하는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야 될 겁니다. 혹시 각자 계산을 하면서 탄핵에서 내가 장난을 좀 쳐서 상대를 엿을 먹여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면요, 결국은 거센 국민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탄핵 이제 이틀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이렇게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 로드맵이라고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많은데요. 탄핵 이후에 로드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탄핵은 그냥 탄핵하면서 끝나는 것이지, 탄핵 이후에 정치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계속 이렇게 심의를 해가고, 그동안에 여야당은 뭐 자신들이 당을 해산하고 싶으면 해산하든지 또 대선 준비를 하고 경선을 갖추려면 갖추든지.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고 곧바로 선거가 앞당겨질 거니까 우리 경선 절차에 돌입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여야가 합심해서 탄핵 이후에는 한 두세 달을 지켜보면서요, 특검에도 협조를 하고 또 직무대행체제에도 협조를 하면서 안보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해야지요. 그리고 의리에 나선 촛불 집회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탄핵 이후에는 여기에 집중했던 국민의 의지가 관철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성숙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인 행위로서 탄핵을 바라보면서 당리당략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엄중히 경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에 참석하는 사람들은요, 절반이 이런 집회에는 처음 나가본 분들이고, 그 중에는 보수 세력도 많이 있고 중도 세력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야당의 지지자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야당이 탄핵 이후에 지나치게 자기 대권과 관련된 권력욕에 몰두한다면
아마 촛불 민심은 두동강이 나게 되면서 소수화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